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애 봐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발 집에도 오지 마세요. 그 순간 5살 손주를 위해 3년간 모든 걸 바쳐온 제가 받은 말이었어요. 저는 평생 착한 시어머니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모든 걸 희생했어요. 은행원으로 30년간 일하며 아껴서 모은 전 재산 12억 원,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에게 물려주려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며느리는 집 앞에서 사흘째 기다리며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심지어 손주까지 데려와서 할머니 미안해요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온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 12억 원을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예상 못한 반전 결말까지.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아들 가족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진짜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6살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던 중에 아들이 결혼을 했고 3년 전 예쁜 손주까지 생겼어요. 5살 된 우리 손주는 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 밥 해주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아픈 날이면 병원까지 따라가며 정성을 다해 키워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와의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제가 손주에게 포대기로 업어주면 며느리는 어머님, 요즘은 아이 척추에 안 좋다고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간장에 밥 말아서 주면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라고 하고 낮잠을 재우면 밤에 잠을 못 자요라고 하고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키워서 건강하게 잘 컸는데 왜 자꾸 제 방식을 문제 삼는지 말입니다.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키워도 잘만 컸어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의사도 그렇게 말해요라면서 자기 말만 옳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첫 아이라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도 첫째 낳았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손주를 목욕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조금 뜨거운 물로 목욕시키면 아이 피부가 건조해져요라고 하고 비누 대신 베이비 전용 제품을 써야 한다면서 제가 쓰던 걸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손주가 넘어져서 우는데 제가 괜찮다. 남자애가 이런 걸로 울면 안 되라고 달래주면 아이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라고 훈계까지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30년 넘게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갓 엄마가 된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손주가 중간에 있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아들한테 하소연해 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도 이해 좀 해주세요. 요즘은 정말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라면서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둘 다 애를 위하는 마음은 같잖아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이 더 화가 났어요. 같은 마음이라면 왜 제 방식은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결국 이런 작은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여기게 됐고 저는 며느리를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며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게 됐어요. 이렇게 일상 속 작은 균열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작은 갈등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손주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아이 이마가 뜨겁더라고요. 체온계로 재보니 38도였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열이 나네 하면서 급하게 며느리에게 연락했죠. 며느리가 직장에서 급히 달려왔는데 첫마디가 어머님, 애를 어떻게 돌보신 거예요? 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제가 손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아프게 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열이 나네라고 설명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너무 두껍게 입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찬 것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30년 넘게 아이 키우면서 감기 한번 제대로 안 아프게 키운 경험이 있는데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키워서 아무 탈 없이 잘 컸다고 했더니 시대가 다르다면서 또 그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가 아이들은 자주 열이 날 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라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어머님이 돌볼 때만 아픈 것 같아요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 들린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분위기는 계속 나빴어요. 며느리는 앞으로는 제가 직접 돌볼게요라면서 저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방식이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은 다 과학적으로 육아해야 한다고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냐? 너희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애 봐줬는데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저희가 부탁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손주를 사랑해서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헛된 일이 되어버린 거죠. 며느리에게는 그냥 필요 없는 간섭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퇴근해서 상황을 듣더니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은 정말 육아법이 달라졌어요 라면서 또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둘 다 애한테 좋은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이 더 화나더라고요. 좋은 게 뭔지 모르겠다고? 내가 30년 동안 너를 키운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냐? 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라면서 저를 답답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손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서운함과 분노가 쌓여갔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손주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해서 제가 남자애가 이러면 안 된다. 할머니 말 안 들으면 혼난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면서 어머님, 아이 인격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 먹이면 식습관이 나빠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굶으라고 둘 거냐? 애가 밥을 안 먹는데? 라고 했더니 아이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어요. 강제로 하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전문가가 그랬어요 라면서 또 전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그냥 무식한 옛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 경험과 지혜는 아무 가치가 없고
책이나 인터넷에서 배운 지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의존하면서 평소에는 제 방식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갈등이 반복되면서 저희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와 싸우고 온 날이었어요. 아이 옷이 찢어지고 무릎에 상처까지 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우리 애가 맞았나? 어떻게 된 일이냐? 고 물어봤죠.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님,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런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손주가 다쳐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애가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닌지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너무 오버하세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게 놀아요. 어머님이 너무 보호하려고 하시니까 아이가 나약해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손주를 걱정하는 제 마음을 오버라고 표현하다니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약해진다고 제 탓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애가 다쳐도 모른 척 하라는 거냐? 라고 했더니 적당히 관심 가져주시되 너무 간섭하지는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적당히 관심을 가지라니 그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뭘 해도 간섭이고 안 하면 무관심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집에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는데 손주가 밥을 흘리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얌전히 먹어야지 할머니가 닦아줄게라고 하면서 손주 입가를 닦아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을 탁 치면서 어머님, 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자꾸 도와주시면 독립심이 없어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당한 게 너무 창피하고 분했거든요. 작은 아이가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하더니 며느리가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세요. 애 교육에 안 좋아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친척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정말 간섭쟁이 시어머니인 것처럼 보는 눈빛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손주한테 관심도 못 가지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며느리가 그러게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3년 동안 손주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엄마 진정하세요라고 하더니 며느리한테는 여보, 너도 좀 이해해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님이 너무 과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친척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정말 간섭쟁이일 뿐일까? 손주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정말 잘못된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도대체 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매일 눈치 보며 살고 뭘 해도 비난받고
친척들 앞에서까지 망신당하는 삶은 정말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손을 뗐어요. 손주가 밥을 안 먹어도 모른 척했고 옷을 더럽혀도 그냥 두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독립심을 기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손주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라고 하더니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답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걱정은 좀 해주셔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걱정하면 간섭이라고 하고 안 하면 무관심이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뭘 해도 트집을 잡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에게 심하게 밀려서 머리를 다쳤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며느리도 회사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의사가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좀 더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어머님,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머님이 애를 봐주실 때만 이런 일이 생겨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제 탓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내 탓이냐?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평소에 애를 너무 약하게 키우셨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뭘 해도 문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간섭하면 간섭이라고 하고 안 하면 제대로 안 돌본다고 하고 아이가 다치면 제가 약하게 키웠다고 하고 말이에요. 그럼 너는 완벽하냐? 너도 첫애 키우는 거 아니냐? 나는 30년 동안 애 키운 경험이 있어라고 했더니 경험이 많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키워야 한다고요라면서 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병원이라 참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는 계속 투덜거렸어요. 애가 자꾸 다치네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은근히 저를 탓하는 투였어요. 아들이 그만해. 둘 다 애를 위하는 마음은 같잖아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저는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자꾸 옛날 방식을 고집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답답해요라고 중얼거리는 것까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손주를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서러웠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분노가 쌓여갔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가관이었어요. 손주가 할머니, 나 배고파라고 해서 제가 과자를 하나 줬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저녁 먹기 전에 과자 주시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짜증을 내더하고요. 애가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안 줘?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만 먹어야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주한테 할머니가 주신 거 뱉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가 준 걸 뱉으라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손주도 당황해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애 앞에서 그러면 애가 혼란스러워해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자꾸 규칙을 어기시니까 그렇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그냥 스트레스의 근원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가 손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며느리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고 그냥 귀찮고 방해되는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서운함과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정말 큰 폭발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손주 생일 파티를 위해 집안 친척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어요. 저는 정성껏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도 만들어서 준비했죠.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파티가 시작되고 손주가 케이크를 먹다가 크림을 옷에 묻혔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고 우리 애가 옷이 더러워졌네. 할머니가 닦아줄게라고 하면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님, 애 혼자 할 수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도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생일인데 뭐 그래? 할머니가 도와주는 게 어때서?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애가 응석바지가 되는 거예요. 라고 더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친척들이 모두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요.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니까 교육이 안 돼요. 애가 자립심을 못 기르잖아요. 라고 계속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 망치고 싶으세요?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폭발했어요. 3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내가 애를 망친다고? 내가 30년 동안 아이 키워본 경험이 애를 망치는 거라고? 며느리는 그 경험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러면서 정말 피곤해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스트레스?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라고? 그럼 너 혼자 키워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라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친척들이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정말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애 봐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발 집에도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년 동안 손주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친척들은 모두 침묵했고 손주는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급하게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저는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좋다. 너 말대로 해보자. 내가 정말 안 올게. 그리고 내 손주도 이제 안 봐줄 거야 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앉아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더 이상 애 봐줄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3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손주 밥 해주고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가고 비 오는 날엔 우산 들고 어린이집까지 마중 나갔던 모든 시간들이 그냥 필요 없는 일이었다는 거냐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도 결국 아내 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서러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결국 저는 혼자였던 거죠.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며느리가 그렇게 저를 필요 없다고 했으니
정말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결정을 내리게 될지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연락을 끊었어요. 아들이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무시했어요. 손주가 보고 싶어 죽겠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애도 할머니 찾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너희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나는 이제 정말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했죠. 아들이 며느리가 좀 그랬지만 그래도 가족인데요 라고 하더니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가족? 가족이 그렇게 하냐? 친척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모욕하는 게 가족이냐? 라고 했더니 아들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말로만 복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가 정말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그동안 손주 이름으로 만들어둔 적금 통장들을 모두 해지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넣어둔 적금이 벌써 3천만 원이 넘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주 명의로 해둔 보험도 모두 해약했어요. 또 변호사 사무실에도 갔어요. 그동안 아들 앞으로 해둔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도 취소하고 유언장도 다시 썼어요. 제 전 재산 12억 원을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며느리가 사과하고 싶어 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라고 했죠. 아들이 무슨 결정이요? 라고 묻더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재산 처리 문제 말이야. 너희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필요 없게 해줬어라고 했죠. 아들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엄마, 설마. 라고 하는데 저는 맞아.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모두 사회에 기부할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아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라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늦었어. 이미 서류 다 처리했어. 너희가 할머니를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할머니 재산도 필요 없겠지? 라고 했더니 아들이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짓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손주도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 보고 싶어라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3일 동안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받은 그 모욕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더 이상 애 봐줄 필요 없어요. 라고 소리쳤던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며느리가 제 가치를 알게 됐구나 하고 말이에요. 돈이 걸린 문제가 되니까 그제야 사과하러 오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욱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복수를 해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허전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저는 정말로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만나지 않았죠. 처음에는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공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손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손주가 좋아하던 바나나 우유를 봤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애가 이거 참 좋아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손주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예뻤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걸음마 할 때 제 손을 잡고 걸었던 모습, 아플 때 할머니하고 부르며 안겼던 모습, 제가 해준 미역국을 맛있게 먹던 모습들 말이에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 며느리한테 복수하는 것보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말이에요. 며칠 후 우연히 소아과에서 예전에 저희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어머님, 요즘 손주는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아에는 정답이 없어요. 할머니 방식도 맞고 엄마 방식도 맞아요. 중요한 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 아이한테 도움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뭔가 뜨끔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손주를 잘 키우려고 했던 건데 제가 너무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가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했던 말들 중에도 일리가 있는 게 많았어요. 나트륨을 적게 먹이는 것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도 다 손주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반성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고집이 세웠던 건 아닌가, 며느리 말을 들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며느리도 제 경험을 무시한 건 잘못이었지만 저도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라는 그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손주를 사랑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간섭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첫 아이라 예민할 때 시어머니가 자꾸 다른 방식을 제안하면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저에게 한 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의 스트레스가 쌓여서 터진 거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애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 우리 애가 어디가 아픈데? 라고 급하게 물었더니 폐렴이래요. 열이 너무 높아서 응급실로 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복수고 뭐고 다 잊고 그냥 손주가 걱정됐어요. 내가 지금 갈게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와주실 거예요? 라고 놀라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건 복수가 아니라 이 아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의고집쟁이였던 건 아닌지, 며느리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와 며느리가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다는 거였어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했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손주 병실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 하고 말을 못 잇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애는 어때? 라고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열이 많이 내렸다고 하네요 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님 그동안 라고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지금은 애가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병실로 들어갔어요. 손주를 보니까 정말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그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복순이 뭐니 하던 게 정말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가 저를 보고 할머니라고 약하게 불렀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래, 할머니가 왔어. 우리 애기 많이 아프지?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줬더니 손주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되자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고 말이에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을 텐데 계속 미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손주가 태어날 때 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라고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 너무 심했어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도 나도 미안해. 너무 고집만 부렸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며느리는 사실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틀린 것 같고 자꾸 비교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서러웠어. 그동안의 경험이 아무 쓸모 없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 경험도 정말 소중해요. 다만 제 나름대로도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인정해달라는 뜻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정말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야기했어요.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해봐요. 어머님 방식도 좋고 제 방식도 좋잖아요. 아이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거죠라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애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니까 말이야. 서로 배워가면서 하자라고 했죠. 그 후로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며느리도 제 경험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했고, 저도 새로운 육아법을 배우려고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관계가 됐어요. 손주도 이제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 사이 좋아졌네.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는 손주를 보니까 제가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의견 충돌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화내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력해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방법도 있네요 라고 인정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에요. 전에는 제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며느리도 저를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경험 많은 조언자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손주가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음식 맛있다고 했어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제가 해준 미역국을 맛보고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제 재산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않았어요. 12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한 결정을 바꿀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어요.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 말이에요. 돈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훨씬 값진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손주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며느리와 갈등하며 지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주가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한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테니까 분명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상처받고 화가 나더라도 결국 가족 간의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해 준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과 깨달음의 순간들을 전해드리는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더욱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